네, 기자들이 직접 기업을 탐방해서 또 심층 분석을 해드리는 기업 탐탐 시간인데요. 오늘은 링크 제네시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허윤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는 링크 제네시스인데 사실 이 이름만 듣고는 뭐 하는 회사인지 잘 감이 안 와서요. 좀 소개를 해주시죠. 네, 되게 어려운 사업을 하고 그래요? 계세요. 네. 네. 그래서 요즘에 자동차와 스마트폰 같은 거 보시면은 네. 다 우리 손이 닿는 모든 기기에 소프트웨어가 깔려 있다고 그렇죠. 할 수 있잖아요. 예. 근데 자동차를 예를 들면은 그 운전대 앞에 보시면은 왜 RPM 그리고 속도, 그다음에 엔진 오일 아니면 기름 상황 이런 게 다 표시가 되잖아요. 네. 이 링크 제네시스라는 회사는 이 정보들이 과연 올바르게 표시되어 있는지를 자동으로 테스트해주는 소프트웨어, 그러니까 솔루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. 예. 좀 말로 하면 좀 어려운데 제가 직접 어떻게 시연이 되는지 다녀왔거든요. 한번 네. 같이 영상을 보시죠. 지금 보시면 이제 속도는 50km고 RPM은 이제 0인데 그 예를 들면 속도를 자동차가 60km를 줬는데 50km로 표시하면 큰 문제죠. 그렇죠. 예, 그런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. 그럼 차량에서 온 데이터가 저 계기판에서 저 침이 제대로 위치에 가 있는지 계기판에 그 검사를 하는 거예요. 그럼 저희들이 예를 들면 차에서 오는 시그널을 조작해서 80km 그러면 80km 올라가야 되고 그 테스트를 저희는 카메라를 통해서 저 실제 계기판을 저 카메라가 찍어서 PC에 이 화면을 가져오죠. 이 가져온 저 화면을 MAT가 분석해서 그 분석한 결과로 자동으로 테스트합니다. 그러니까 자동차가 출고하기 전에 저런 한번 검증을 네, 맞습니다. 링크 제네시스에서 한다는 건데 그러면 보다 자세한 내용들은 한번 키워드 통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면 해방이라고 했는데 뭐 어떤 되게 시적인 해방. 뭐 표현인가요? 어떤 표현인가요 이게? 이게 해방이라는 키워드를 꼽은 이유는 예. 링크 제네시스라는 회사가 시작된 이유이기 때문에 꼽아본 키워드인데요. 네. 이 링크 제네시스는 카이스트 출신인 정성우 대표가 이제 한창 벤처붐이 일었던 2003년에 설립을 했습니다. 네. 처음에 현대 큐리텔이라는 회사 기억? 그럼요. 네, 네. 그 핸드폰 그 회사랑 이제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제 이 링크 제네시스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이 현대 큐리텔 직원들이 일일이 손으로 검수를 하는 거를 이제 봤다고 합니다. 예.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반복적인 테스트를 그냥 그러니까 컴퓨터가 핸드폰을 제어하면서 자동으로 테스트를 하고 이 테스트 결과도 컴퓨터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품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예. 생각해서 만든 회사가 바로 링크 제네시스인데 네. 이 엔지니어들을 단순한 테스트에서 그러니까 일일이 손으로 하던 테스트에서 해방을 시켜준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. 네. 좀 무리수였나요? 아니에요. 수작업에서 네. 그러다 이제 컴퓨터 시스템화 시켰다 이거잖아요. 그쵸, 예. 그래서 탄생한 이 소프트웨어가 바로 MAT라는 소프트웨어입니다. 네. 이 링크 제네시스의 어떻게 보면 시작을 알린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네, 맞습니다. 예. 그런데 앞서서 저희가 인터뷰 나가면서도 잠깐 허윤영 기자가 얘기를 해줬던 게 이게 뭐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업 파트너로서도 이게 진입 장벽이 좀 높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줬잖아요. 네, 이게 맞습니다. 무슨 의미인가요? 아까 앵커님이 그 자동차 출고 전에 테스트를 한다고 언급하셨는데 네. 이게 영업 비밀이랑 직결이 되는 부분입니다. 예. 네. 그래서 이제 좀 영업 비밀이 아무래도 지켜져야 하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업체가 아닌 새로운 업체와 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는 사업 그렇죠. 영역이거든요. 그래서 예전부터 사업을 함께 진행했던 회사들이 현저히 유리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네. 또 자동 검증 이 시스템은 한번 이제 우리가 테스트해주고 이게 아니라 이걸 계속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는 업무도 같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 업체들이 좀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시장이라고도 합니다. 네. 링크 제네시스는 현재 LG전자와 현대자동차, 현대모비스, 삼성전자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고 이 대부분의 기업과 이제 10년 이상 자동화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정 대표는 이를 신뢰라고 표현을 했는데 한번 직접 들어가 보시죠. 동안 제품을 만들어 왔고 뭐 삼성, LG에 들어가는 장비사들에게 모두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 저희가 신뢰성을 인정받아서 기본적으로 저희 제품들이 많이 이제 사용되고 있고 그 신뢰가 결국은 진입장벽입니다. 그리고 이제 산업의 특성상 한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간 제품은 바꾸지 않는 게 그 산업의 특성이기도 합니다.
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꼽아줬는데 역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영업 비밀을 지켜주고 또 그 제품의 어떤 문제점들도 가장 먼저 이렇게 네. 접하게 되는 산업 분야일 테니까요.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메리트가 있다. 링크 제네시스 소개를 받아봤습니다. 키워드 두 번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. 두 번째는 고속도로라고 하셨어요.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? 이제 지금까지는 자동으로 그 검사를 해준 소프트웨어로 소개해드렸잖아요. 네. 이게 링크 제네시스라는 회사의 시작을 알린 소프트웨어라면은 예. 이 생산 정보 자동화 시스템이라는 사업도 이 회사는 영위를 하고 있거든요. 네. 이건 이제 스마트 팩토리의 필수인 소프트웨어인데 이 소프트웨어는 링크 제네시스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끈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반도체 공장을 예로 들면은 이 하나의 라인에도 각기 다른 회사들이 제조한 장비가 많은데 네. 그 나오시는 게 이제 보는 게 스마트 팩토리의 구조를 한번 뽑아봤어요. 예. 근데 보시면은 이 각 장비들을 중심으로 저 통신으로 연결을 네, 해주는, 이쪽이요. 네, 그리고 장비 정보도 수집을 해야 되고 또 생산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예. 그리고 이 생산이 과연 올바르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 시스템도 갖춰야 되거든요. 네. 보시는 이 박스 안에 있는 어려운 영어 단어들 있죠. 네, 이거 뭔지도 모르겠네요. 이게 링크 제네시스가 생산을 하는 만들고 있는 소프트웨어들입니다. 아, 네네. 네,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는 이 하나의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요. 이 링크 제네시스는 이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을 생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것 또한 스마트 팩토리의 그 어떻게 보면 진입 장벽 이런 예. 게 높은 이유이기도 한데 네. 왜냐면은 이게 하나의 소프트웨어만으로 하면은 좀 진입 장벽이 진입하기 쉬울 것 같잖아요. 네. 근데 이런 걸 모두 갖춰야 하기 때문에 네, 링크 제네시스는 좀 경쟁력이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스마트 팩토리의 좀 성장세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. 국내의 경우에는 정부가 2025년까지 3만 개의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한다는 계획이고 그다음에 이 시장은 오는 2020년까지 평균 11.2%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. 네. 스마트 팩토리 현황을 딱 보니까 여기서 맹점이 있겠다 싶어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. 스마트 팩토리 영위하거나 사업 추진하는 공장이 링크 제네시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. 하다 보니까 그 앞선 기술력에서에 대한 어떤 진입 장벽보다는 여기가 훨씬 낫지 않나? 그러면 링크 제네시스만의 강점이 있어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뭘 꼽아볼 수 있을까요? 이 스마트 팩토리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의 그 핵심은 예. 첫째도 안정성, 둘째도 안정성입니다. 네. 왜냐하면 24시간이 연중 무휴로 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공장이 그렇죠. 돌아가기 때문에 네. 이게 좀 장비 하나의 사소한 결함이 어떻게 보면 제조사에 엄청난 큰 손실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. 예. 그래서 이제 반도체 생산 장비 국제협회라는 데서 이 제정한 규격을 준수를 해야 합니다. 각 네. 장비들은. 이 규격을 준수하지 않으면은 생산 공정에 사용되지 못하는데 근데 링크 제네시스라는 회사를 주목할 볼 만한 건 이 회사의 핵심 엔지니어들이 이 반도체 국제 장비협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. 예. 이게 어떻게 보면 경쟁사들보다 좀 빠르게 규격이 변화되는 거를 좀 반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네.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하나의 또 하나의 강점을 저희가 듣게 됐고요. 그리고 이런 어떤 소프트웨어의 적용 영역도 좀 넓혀가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? 네, 맞습니다. 현재 이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필요한 이 소프트웨어들은 전 공정에서만, 그러니까 공장의 전 공정, 그렇죠, 생산의 예. 전 공정에서만 네. 자동화가 좀 이루어진 상황인데요. 하지만 최근에는 전 공정뿐만 아니라 후공정에도 이 자동화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. 네. 주목할 만한 게 이 후공정 쪽에서는 이 전 공정에서 사용되는 장비보다 약 10배가 장비 수가 더 많다고 하거든요. 네. 그만큼 이제 링크 제네시스가 적용할 수 있는 장비 수가 많아지는 거죠. 네. 회사의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거고. 예. 근데 하지만 회사는 좀 여기에서만 만족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요. 상장 후에 인공지능을 접목을 해서 이 새로운 제품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. 관련해서 말씀 직접 들어보시죠. 저희가 지금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건 AI입니다. 저희가 국제과제로 ATC에서 이제 AI 과제를 이제 수주했습니다. 수주라기보다는 이제 AI 과제를 할 수 있는 지원을 받게 된 거죠. 5년 동안 한 40억 정도의 지원을 받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들어간 돈과 40억 정도의 투자를 해서 AI 기술을 확보하는 것입니다. 그 기술은 일단 기본적으로 시스템, 검정 자동화 시스템의
AI 기술을 넣어서 새로운 제품을 이제 새로운 단계 제품을 만드는 게 목적이고요. 자동화 시스템의 어떤 영역 확장 측면에서 저희가 설명을 들어봤는데요. 그럼 마지막 키워드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링크제네시스의 키워드 세 번째는 M&A입니다. 뭐 M&A 계획이 있나 보죠? 맞습니다. 예. 또 주식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용어 중 하나가 네, M&A잖아요. 이슈 중 하나죠. 예. 네. 그래서 상장 후에 링크제네시스는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해외 진출을 M&A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아시겠지만 소프트웨어 분야가 좀 해외 진출이 굉장히 어려운 그 분야 중 하나거든요. 그래서 링크제네시스는 좀 이를 충분히 인지를 했고 그래서 좀 직접적으로 진출을 하는 것보다는 이 인수합병이라든지 아니면 투자라든지 조인트 벤처 설립 등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 성장과 관련해서 정 대표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. 저희 독자적으로 하기보다는 파트너를 찾을 예정입니다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사업을 해왔고 어느 정도의 영업력이 있고 그리고 자기의 제품도 있으면 더 좋고요. 저희가 똑같은 제품을 하더라도 경쟁을 하더라도 그런 회사를 사서 저희 제품을 이제 납품을 시키고 그렇게 한다면 좀 더 쉽게 시장을 진입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지금 대만에는 그런 파트너 회사가 있어서 벌써 지금 매출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고요. 그 대만 회사를 기초로 이제 중국에는 저희와 파트너 할 수 있는 회사를 또 지금 접촉 중입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어떤 기술력과 그리고 안정성 그리고 사업 영역의 확장 면에서 또 야망을 가지고 있는 링크제네시스에 대해서 허윤영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